이 대한민국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안 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 더 내는 게 뭐가 이상해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이 많다는 거를 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돈이 많다. 돈이 많다가 뭐예요? 뭐 소득이 많다? 아니면 뭐 수익이 많다? 아니면 매출이 크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재산이 많다. 맞아요. 뭐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소득에 비례한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쵸?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재산에 비례한 재산세도 내고 그리고 매출이 많으면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나머지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제 뭐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난 실제 이익에 대한 뭐 소득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죠. 그리고 사업소득세랑 자기 일반 근로소득세가 합쳐진 게 뭐 너무 많으면 이걸 종합소득세라는 걸 통해서 또 과세를 하고 또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을 또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는 거는 사실 이미 실현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후진국들 가보면 왜 제가 후진국을 얘기하냐면 한국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진국을 가면 평균 월급이 원화로 40만 원, 뭐 20만 원인데 저 위에 부자들, 뭐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막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 뭐 커피숍에서 이렇게 일해봐야 40만 원 받을까 말까인데 커피 한 잔에 막 4천 원, 5천 원씩 팔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오히려 소득에 대한 격차가 엄청 세요. 근데 이제 한국은 잘 보면 연봉 1억과 연봉 5천만 원이 실수령액 자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처럼 소득세가 이렇게 공평하게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봉 1억 사실 그리고 연봉도 사실 다 연봉 맥스라는 게 회사마다 있어가지고 연봉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뭐 44%씩 42%씩 그 빼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나 이런 그 기본 공제도 훨씬 크잖아요. 그럼 공제 금액 다 빼고 나면은 월급 사실 2, 3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차이가 없거든요. 뭐 차이가 없어진 게 또 뭐 있어요?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회사 들어가서 월 300만 원 받는 거나 저기 기초수급자는 사실 받는 돈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초수급자는 오히려 뭐 집도 싸게 임대해준다 그러지 뭐 이것도 공짜로 밥도 쌀도 갖다 주지 뭐 밥도 갖다 주지 막 이렇게 온갖 돈은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일해봐야 아니 기초수급자랑 차이가 없으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사실 굉장히 평등화가 많이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종부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종부세라는 건 결국 재산세를 걷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왜 걷냐? 재산세는 왜 걷겠어요?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동네에 재산세를 많이 내면 그 동네에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많은 거를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로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담동에 집이 있어. 그럼 청담동 사는 사람은 이미 재산세를 나라가 만든 기준대로 부과를 하거든요. 실제로 저렴한 집보다 고가주택이 재산세를 훨씬 많이 내요. 근데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거든요. 종부세는 국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걷어서 자기네 그러니까 자기 주에다가 자기 주에서 재산세를 내고 그 재산세 낸 사람이 나는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좋으니까 재산세도 많이 내고 그거를 내면서도 살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만 쓰이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도 그 고가주택이 재산세 많이 낸 사람의 동네를 순찰을 몇 번 더 해주고 그리고 이 돈으로 그 동네 학교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그 동네 도로도 좋아지고 도서관도 좋아지고 공원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근처 사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부세는 이게 골 때린 게 뭐냐면
재산세가 아니라 국세예요, 국세. 그러니까 국세는 뭐냐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나 용산구에 있는 사람들 돈한테 돈 삥 뜯어서 저기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경상남도라든가 저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뿌려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어떻게 됐나요? 지방에서는 막 기본소득이다 뭐다 하면서 자기들 이렇게 맘대로 돈을 펑펑 쓰잖아요. 근데 막상 부자가 돈을 받나요? 부자가 어떤 인프라를 누리나요? 부자가 인프라 누리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부자는 뭐 지나가면 욕망 먹고 돌만 맞지. 뭐 오히려 국세를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거를 뭔가 종부세 많이 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경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종부세가 이제 만들어질 때 무슨 도입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한국이 이제 재산세가 좀 낮다, 뭐 실효세율이 낮다 이렇게 해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라고 하면서 보유하는데 부담을 느끼겠다. 그래서 종부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지방 균형 발전인가? 왜냐면 서울만 좋아지고 지방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근데 그 돈을 국세를 걷어야 되니까 종부세라는 국세를 만들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홍길동전에 빠져있는 나라인데, 뭐 홍길동전의 그 기본 모토가 뭐예요? 부자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홍길동이 직접 나눠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홍길동이 직접 나눠주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 이걸 종부세라고 한 건데,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종부세가 이게 내가 예측을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좋다 이거예요. 뭐 국세 그래, 국가 내가 한국에 좀 더 이렇게 이바지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왔다 갔다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가,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내가 5천만 원이다 1억이 되면 월급이 얼마 들어온다는 그런 기준 같은 건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 가능한 수준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그 정도를 하겠다, 어떤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부세는 뭐 정권마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해에는 100만 원 냈다가 그 다음에는 막 3천만 원 내고 그 다음에는 또 6천만 원 내고 어떨 때는 또 안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종부세를 예전에는 뭐 투기 세력이라는 게 확실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뭐 옛날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인가 이때만 해도 그 강남의 아줌마들이 이렇게 버스 대절해가지고 지방의 아파트 같은 거 막 그 분양받으러 돌아다녔거든요, 실제로. 그게 불과 20년 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지방의 아파트를 그 강남 사모님들이 많이 사면 그 결국 지방세를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 동네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게 그 지방 자치단체 그 재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주택이라는 어떤 그 가상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다주택을 없애자 해서, 예전에는 다주택자를 뭐 종부세율을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종부세율이 아니라 기본 공제액이 줄어드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주택을 안 했죠. 다주택을 안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또 국세를 얻어야 되니까 나올 방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는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고가주택은 무조건 투기라는 뭐 이상한 아줌마 인터뷰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를 방송하자마자 바로 이제 종부세 이런 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 국세라는 거를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냈으면 그 강남구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강남구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데 세금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지방에 가는 세금은 돈은 따로 있으면 이게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겠나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체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쩔 때는 세금을 3천만 원 냈다가 어쩔 때는 세금을 안 내면 나 같으면 안 내고 배째겠어요. 왜냐면 아니 세금이라는 게 이게 일관된 이런 그 기본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걷겠다는 원칙이 매번 바뀌는데 누가 그걸 제대로 따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수학이 뭐 원칙이 이랬다가 그 다음에 수학의 원칙이 계속 바뀌면 그게 누가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뭐 아씨 이거 수학은 안 되겠다. 수학을 빼버리고 딴 걸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이 종부세라는 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고 그 위헌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위헌적 성격도 강하고 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너무 이렇게 그 벌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벌여야 돼라는 이런 잘못된 이런 어떤 그 한국 사람들이 특유에 갖고 있는 이상한 그 가치관을 이용해서 그 돈을 더 삥 뜯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떻게 이거를 뭐 얼마나 종부세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는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를 내는 게 다 뭐 당연하다는 사회 인식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걷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애초에 재산세를 조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어쨌든 큰 정부, 큰 국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국세를 많이 걷어야 이게 힘이 세진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이게 종부세라는 거를 이제 1주택자 이제는 뭐 1주택자가 아니라 뭐 비거주 하는 사람에게 더 뜯어내겠다는 식으로 이제 갈 때까지 갔는데 이러면 나중에는 이제 종부세가 애초에 위헌적 성격이 강했고 종부세가 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까먹고 이제는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정권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 그 징벌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돈을 더 뺏어내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